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3월 9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10분이에요. 엊그제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어요. 아직까지는 더 홀딩할 생각이에요. 차이나전기차는 마이너스 36%고요. BITX는 마이너스 4%까지 또 하락했어요. BITX가 언제 72달러 정고점을 뚫을지 지금은 4개월 정도 지루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SOXL도 계속 하락을 했으나 그저께는 플러스 8% 가까이 상승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차이나전기차는 11,000원을 돌파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2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할 것 같아요. 써니전자가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했는데요. 써니전자는 옛날부터 그분들이 계셔서 때만 되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마이너스 4%에 개의치 않고 홀딩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이 84,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토요일 새벽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방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한 호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결론 났고요. 이제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에요. 미국이 확정적이라면 주변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이 비축 전략 자산으로 매수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라도 먼저 매수할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알트코인들은 더 많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긴 호흡으로 인내가 더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2% 손실 중입니다. 도지코인은 180% 수익 구간까지 갔으나 지금은 15% 수익 구간이에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60%까지 하락했고요. 비트토렌토도 마이너스 55% 손실 중이에요. 넴은 마이너스 25%,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19%, 이캐시는 마이너스 59%,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78%예요.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80만원이 손실입니다. 지금은 도지코인만 조금 수익 중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손실로 전환됐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버틸 겁니다. 알트코인 사이클 관련 책들을 2권 읽어봤는데요. 책값은 25,000원대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책에 나온 대로 사이클의 흐름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관 고래들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은 어느 정도 깨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미국의 졸트 보고서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상관은 없지만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나섰대요. 러시아군은 서남부 접경지 크루스크주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영토의 3분의 1을 탈환했대요. 미국의 군사정보 지원이 끊겨 우크라이나군이 전황 파악의 어려움을 겪은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대요. 도네츠크 도브로필리아에서 7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고요. 하르키오 보호드 히우는 8일 드론 공습으로 3명이 사망했대요. 지금은 우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더욱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핵을 보유해야지만 섣불리 외세에 침입을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테슬라 주가가 7주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479달러를 찍은 후 현재까지 4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차량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잇따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신규 차량 판매 감소와 머스크가 발표했던 저가 모델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490달러에서 380달러로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테슬라의 판매 감소를 지적하며 목표 주가를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하향 조정했어요. 월스트리트는 단순히 판매와 생산 수치와 같은 기본적인 지표에만 우려하는 게 아니래요.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면서 테슬라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대요.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테슬라 시설에서 화재와 기물 파손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대요. 이에 테슬라의 가장 긍정적이었던 분석가들조차도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이 테슬라와 그 제품에 대한 고객과 투자자들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대요. 예로부터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권력을 탐닉한다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예요. 이제는 돈에 대한 미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정치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다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돈은 시시해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력을 탐할 것 같아요. 미국의 텍사스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활용해 알트코인도 비축한대요.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넘는 주요 암호화폐도 사들이기로 했답니다.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전담하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기금 전략 등을 관리할 방침이래요. 앞서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8일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SB21을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법안은 텍사스주 하원과 주지사 서명 등을 거쳐 정식 법률로 제정되었대요. 텍사스 부지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구적 리더십이 미국 혁신의 길을 닦았다며 텍사스가 그 길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암호화폐 중심적인 국가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대요. 한 전 대표는 규제를 하자는 분들은 암호화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잘못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는 하는데 현물 ETF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비트코인 ETF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제도적 편입의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법인이 암호화폐를 사는 것도 열어야 한다라고 본다며 국익 위주로 실속 있는 암호화폐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도입이 좀 늦는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누가 속도 있게 매입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에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강력한 상승 패턴이 형성되고 있으며 12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대요. 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삼각 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9월과 2024년 8월에도 나타났던 상승 전환 신호와 유사하대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레이딩 샷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786 피보나치 확장선까지 도달할 경우 12만 달러를 목표로 한 중기 랠리가 가능하대요. 2023년과 2024년에도 동일한 패턴에서 강한 상승이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한대요. 저희 생각도 비슷한데요.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12만 달러와 13만 달러 사이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연말인 대단원인 20만 달러 사이클을 터치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강세론자 샘슨 모어가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기술 회사 젠3 CEO 모우는 백악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조성 계획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는 당초 2031년까지 100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지만 최근 시장 변화와 인해 이 목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샘슨 모어는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글로벌 금융 전략의 중심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백악관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점이 가격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84,000달러 중반에서 거래 중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대요.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의 100만 달러 도달 시점이 크게 당겨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대요. 만약에 4년 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지금보다 10배가 상승하는 건데요. BITX는 20배가 상승할 겁니다. 만약에 샘슨 모우의 의견대로 그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올해 연말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 4년 기다려서 10배 이상 불어날 자산은 거의 없으니까요. 미란다 보고서가 1탄부터 4탄까지 나왔는데요. 맨 마지막 4탄만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것이라는데요. 미란 보고서는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1장은 트리핀 딜레마고 2장은 관세의 경제학, 3장은 다자간 통화협상, 4장은 향후시장 대응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을 국방정책, 통화정책으로 확장해 설명하고 있대요. 미라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어떤 경우이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금 등 대체 준비 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상승하지 않아서 많이 실망스러워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막한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하락했지만 걱정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